자, 그럼 본격적으로 PDS 다이어리란 무엇인지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DS 다이어리의 시작은 데일리 리포트였어요. 그럼 데일리 리포트가 뭐냐? 한 시간마다 한 일을 적는 게 바로 데일리 리포트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몰입 정도를 굿, 소소, 배드로 기록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되면 알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내가 버리는 시간이 생각보다 많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기록을 하게 되니까 내가 한 일을 다 적습니다. 그러면은 뭐 웹서핑 했다 적게 되고, 유튜브 봤다 이런 것까지도 적게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하루에 생각보다 많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간을 뭐 계획한 것도 아니고 그냥 버려버리는 시간이 생각보다 많구나, 이런 걸 또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몰입도가 높을 때 생각보다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느 시간에 보니까 몰입도를 9이라고 해놨는데, 내가 그때 이 일을 2시간 만에 해냈다고? 2시간 동안 이렇게 많은 일을 해냈다고? 이런 것들도 또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데일리 리포트에 기록을 하다 보면은 시간을 낭비 없이 알차게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방법을 알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시간 관리의 최고봉이다, 그게 데일리 리포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데일리 리포트를 직접 작성하다 보면 또 깨닫는 게 있는데, 이게 내가 한 일을 적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거꾸로 내가 할 일을 미리 적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게 기록뿐만이 아니라 계획도 가능하구나 라는 걸 또 알 수 있게 돼요. 요 개념의 끝판왕이 바로 완벽한 하루입니다. 완벽한 하루는 뭐냐? 전날에 24시간 동안 할 일을 미리 다 적어 놓는 거예요. 다 적어 놓고 그걸 그대로 실천하는 게 바로 완벽한 하루입니다. 요걸 하신 분들이 하는 말씀이 다 있어요. 이게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해보니까 이거 너무 힘들다, 너무 빡세다, 그리고 이렇게만 살면은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이게 성공하지 않을 수가 없겠더라 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완벽한 하루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건 그거죠. 데일리 리포트가 기록이 아니라 계획도 될 수 있다. 자, 요러한 개념들을 다 모아서 데일리 리포트를 업그레이드 한 것이, 그것이 바로 PDS 다이어리입니다. 보시면 PDS 다이어리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 do라고 적혀 있는 부분이 바로 내가 한 일을 기록하는 부분입니다. 보시면은 새벽 3시부터 다음날 밤 2시까지 24시간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1시간은 그냥 통으로 해놓은 게 아니라 6칸으로 나눠놨어요. 1시간이 60분이잖아요. 그래서 10분 간격으로 디테일하게 적을 수도 있다, 요런 점도 있고요. 사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한 일들을 다 이제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두 란만 쏙 빼고 말을 하면은 요게 데일리 리포트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PDS는 업그레이드잖아요. 데일리 리포트뿐만이 아니라 플랜, 계획을 세우는 란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에서 내가 이 시간에는 뭘 해야지, 이 시간에는 뭘 해야지 라고 기록을 하고, 그걸 두에서 실제로 실행을 했는지 기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끝이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마무리로 C를 기록할 수 있게 돼 있어요. C는 뭐냐면 내 오늘 하루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계획한 일을 잘했는지, 몰입도는 어땠는지, 뭘 잘했는지, 뭘 못했는지 하루를 반성할 수 있는 공간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두를 합쳐서 플랜 to C를 다 적을 수 있게 만든 것, 이게 바로 PDS 다이어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PDS의 의미가 뭐냐? 플랜, 해야 할 일을 미리 기록하는 것이고요. do, 한 일을 기록하는 것이고요. C, 계획과 실행을 보며 반성하는 것, 요게 다 합쳐져서 PDS 다이어리가 된다,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리플렛으로 PDS 다이어리를 어떻게 사용하면 좋은지 가이드라인도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 리플렛 내용을 살펴보면은 위클리란에 그 주에 해야 할 일을 좀 러프하게 적습니다. 워크 부분에서는 내가 요번 주에는 제품 A 디자인을 수정 완료해야 된다. 라이프 부분에서는 재즈 스트레칭 수업을 주 3회 참여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러프하게 적어놓고, 요걸 이제 각 날짜에서는 디테일하게 적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뭘 해야 될지를 미리 전날 플랜을 쫙 세워놔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걸 직접 실행을 어떻게 했는지도 다 이렇게 적습니다. 이런 식으로 적고 마무리로 오늘 못한 것, 오늘 제품 B 디자인 수정은 못했다, 그리고 감사한 일이 무엇이었는지, 오늘 하루는 어땠는지, 이런 식으로 하루를 반성하는 일까지 적게 됩니다. 이렇게 플랜 투 C 다이어리를 적으시면 된다, 이런 가이드라인도 리플릿으로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이걸 보시면서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PDS 다이어리를 작성하면 도대체 뭐가 좋냐? 이거는 정말 다양한 장점이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여쭤보면은 대답하시는 게 전부 다 달라요. 그래가지고 이걸 뭐 이렇게 장점이 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정도인데, 예를 들면 이런 게 나옵니다. 시간 관리하기에 정말 좋다, 자기 반성을 할 수 있었다,
어떤 분이 심지어 난 이것 덕분에 자존감이 회복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정도예요. 그런데 이렇게 장점이 다 제각각인 분들이 하나같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왜 이걸 진작 안 했나? 후회할 정도로 좋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기록은 진짜 언제나 옳구나, 세상에 기록만큼 좋은 게 없구나, 요걸 이제 PDS 다이어리를 쓰다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저도 2018년부터 5년째 데일리 리포트를 작성 중입니다. 그러니까 PDS 다이어리가 개발되기 전부터 데일리 리포트를 작성하고 있는데 저도 똑같이 느껴요. 내가 왜 진작에 이걸 작성하지 않았을까? 대학 다닐 때 이걸 작성했으면 대학 성적을 훨씬 더 잘 받았을 텐데 이런 생각도 하고, 내가 상상 스퀘어에 들어오기 전부터 이걸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걸 상상 스퀘어에 들어오고 나서부터 알게 됐다니 내 인생 그 이전의 인생이 너무 아쉽다 이런 생각 정말 많이 했고요. 그리고 요즘 들어서 드는 생각은 이거예요. 이젠 PDS 다이어리 없으면 못 살겠다. 내가 이거 없으면 내가 지금의 효율과 지금의 성과를 거둘 수 없을 것 같다. 요런 생각이 정말 강하게 들고 있거든요. 왜 그런지 한번 제가 느끼는 PDS 다이어리의 장점이 뭔지 한번 얘기를 해 드려 볼게요. 첫 번째 장점은요, 효율적으로 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아침에 이렇게 책상에 앉자마자 몰입도가 이제 완전 맥스가 돼갖고 일을 하면 그만큼 좋은 게 없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러기 힘들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PDS 다이어리예요. 왜냐하면 PDS 다이어리가 있으면 오늘 뭘 해야 하나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플랜 부분에 오늘 뭘 해야 할지를 미리 다 적어놔요. 그러면은 이걸 내가 뭘 해야 되지 이런 걸 고민하지 않거든요. 이런 걸 미리 안 적어놓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딱 책상에 앉았는데 내가 오늘 뭐 해야 됐더라? 하고 이메일 뒤지고 메신저 뒤지고 어제 봤던 서류들 뒤지고 이러다 보면 진짜 30분 1시간 훌쩍 흘러가 버리거든요. 이 시간 아낄 수 있거든요. 시간만 아낍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고민하는 그 인지적 자원도 아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전에 다음날 플랜을 미리 작성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뭘 해야 할지를 명확히 알고 하루를 주도적으로 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뭘 해야 할지 모르다가 이 일도 해야 되네 하고 이렇게 갑자기 훅 끼어들면은 그거에 일에 끌려다니면서 살게 돼요. 그게 아닙니다. 내가 할 일이 뭔지를 명확하게 알게 되니까 하루를 주도적으로 살 수 있게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할 일 고민하느라 인지적 자원을 낭비하지 않아도 돼요. 이 골치 아픈 일을 안 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너무너무 행복하고요. 그리고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고 바로 몰입을 할 수 있게 되니까 진짜 업무 효율이 엄청나게 높아집니다. 특히 오전 효율. 잠도 아직 들 깬 것 같아갖고 비몽사몽 했을 때 다른 사람들 이거 깨느라고 시간 낭비하고 있는데 나는 그게 없어. 바로 몰입할 수 있어. 이거가 정말 엄청난 효율성을 보장을 하게 됩니다. 이게 다 합쳐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만큼 효율적으로 하루를 보내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PDS 다이어리야말로 일 잘하는 사람이 되는 최고의 비결이다. 저는 진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두 번째. 자잘한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자잘한 실수, 우리가 흔히 구멍이라고 하잖아요. 이걸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이게 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한 번 실수하는 거 이거 괜찮아요. 오케이,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게 반복되잖아요. 그러면 이건 실력이에요. 그리고 또 실수를 복구하는데 시간이 낭비가 됩니다. 실수를 안 했으면은 5분, 10분이면 해결할 수 있는 일도 실수가 되잖아요. 그럼 그걸 메꾸는데 1시간, 2시간이 걸려버려요. 이거 얼마나 시간이 아깝습니까? 그리고 결정적으로, 전 이게 제일 중요한데, 주변에 신뢰를 잃어버리게 돼요.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요. 아니, 작은 일도 못하는데 어떻게 큰 일을 도모할 수 있겠어. 이런 식으로 평가를 받게 돼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 중요한 일을 못하게 되는 거죠. 중요한 일을 못하게 되면 중요한 자리에 갈 수 없게 되고, 한마디로 승진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잘한 실수들이 계속 반복되면 말이죠. 그런데 플랜드 C 다이어리를 작성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할 일을 미리미리 기록하잖아요. 이게 한 번만 기록하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위클리에서 할 일을 먼저 기록을 합니다. 러프하게 기록을 한다고 했죠. 그리고 그거를 해야 되는 날에 또 플랜에서 기록을 합니다. 플랜에서 기록을 하고 그걸 실제로 실행했는지까지도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반성란에서 내가 오늘 이걸 해야 됐었는데 못했다 까지도 기록을 해야 돼요. 그럼 벌써 몇 번이나 체크를 합니까? 하나, 둘, 셋, 네 번이나 체크를 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체크를 여러 번 하는데 어떻게 일을 놓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플랜드 C 다이어리를 작성하면 놓치는 일이 저는 거의 99.9% 없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어느 정도냐면은 진짜 나 이거 놓쳤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한 두세 달에 한 번? 이 정도로 나올 정도로 정말 자잘한 실수 같은 게 내 인생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그런 효과를 얻게 되거든요. 이걸 또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PDS 다이어리는
일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는 최고의 비결이다. 아까 전에 일 잘하는 사람이 되는 최고의 비결이었죠. 이번에는 일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는 최고의 비결이었죠. 여러분, 이런 게 에이스가 아니고 누가 에이스겠습니까? 그쵸? 세 번째 장점은 삶에 여유가 생긴다는 겁니다. 아까도 언급했지만 뭘 해야 할지 고민하지 않으니까 이게 시간적 여유로 다가와요. 특히 오전 시간의 효율이 극대화된다. 뭐 이렇게 뭘 해야 할지 고민하는 시간도 없어지죠. 그 고민하느라 인지적 자원도 낭비하지 않죠. 거기다가 고민하지 않으니까 바로 몰입할 수 있죠. 오전 시간 효율이 극대화가 돼요. 그래서 남들이 오전 시간에 처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솔직히 무슨 기분이 드냐면요, 공짜로 1시간 버는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남들 24시간 사는데 나 혼자 25시간 사는 것 같아. 이런 기분을 느끼면 진짜 삶에 여유가 생길 수밖에 없죠. 나만 1시간 공짜로 벌고 살고 있네? 이런 기분이 들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해야 할 일을 끝내는 습관이 생깁니다. 이게 뭐냐면, 제가 학창시절에 진짜 무서웠던 애들이 누구였냐면은 할 일 다 끝내고 노는 애들이에요. 제가 학창시절에 농구를 애들하고 많이 했는데, 저를 포함해서 보통 애들은 학교 이제 끝나면 와 농구하자 그러고 농구하다가 농구 먼저 한번 다 하고 그 다음에 뭐 숙제하고 뭐하고 이랬는데, 한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는 숙제를 다 하고 농구하러 와요. 그래서 항상 나중에 왔는데, 이렇게 그때는 솔직히 이해가 안 됐죠. 쟤는 왜 빨리 와서 같이 놀고 짝수 맞춰야 되는데 왜 혼자서 맨날 늦게 오고 숙제한다고 그러고 그러나 그랬는데, 그 친구는 결국 의대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진짜 무서운 습관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PDS 다이어리를 쓰잖아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해야 할 일부터 끝내는 습관이 들게 됩니다. 왜냐? 보세요. 플랜에다가 해야 할 일들을 적어 놓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해야 할 일이 눈에 보이니까 이것부터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 안 하면 무슨 기분이 드냐면, 좀 뭐랄까 마음이 불편해. 내가 이걸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내가 이걸 안 하고 웹서핑하고 있네. 내가 이거 안 하고 게임하고 있네. 이런 생각이 드니까 불편해가지고 일단 해야 할 일부터 끝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보고 나니까 옛날에 그 친구가 왜 그렇게 해야 할 일부터 끝내고 왔는지 알겠더라고요. 이게 마음이 완전 편해요. 예전에 이제 해야 할 일을 안 끝내고 놀면서 뭔가 이렇게 불안해. 내가 지금 이걸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놀고 있을 때가 아닌데 막 이런 고민을 하는데, 그게 없어지니까 차라리 놀 때도 정말 속 시원히 놀 수 있고, 전 영화 즐겨보거든요. 영화를 볼 때도 그냥 영화에만 완전히 몰입할 수 있어요. 영화 보면서 일 생각 안 할 수도 있고, 그게 너무 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야말로 진짜 삶의 여유구나. 할 일을 다 끝내고 삶의 여유를 만끽할 수 있구나. 이런 장점이 또 있습니다. 네 번째 장점은요, 자기 효능감이 높아져요. 플랜에서 할 일을 적죠. 그리고 도에서 한 일을 적습니다. 근데 도에서 플랜에서 해야 할 일을 모두 해내버렸어요. 심지어 그 시간에 맞춰서 몰입도도 최상이야. 이럴 때 느끼는 뿌듯함은요, 이건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진짜 무슨 대회에서 1등한 것 정도로 뿌듯함이 느껴져요. 그리고 실제로 해보면 아시는데 이런 날이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한 일주일에 한 번만 나와도 많고, 한 달에 한두 번 뭐 이 정도 오는데, 그러면은 진짜 뿌듯함이, 내가 진짜 오늘 하루 완벽하게 보냈네, 이런 마음이 딱 들거든요. 여러분, 이런 감정이 하루하루 쌓이게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뭐가 되냐면, 내가 하루를 알차게 보내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생깁니다. 이렇게 하루를 알차게 보내는데 성공을 못 하겠어요? 당연히 성공한다는 믿음의 근거가 되거든요. 이런 정체성이. 그게 자기 효능감이 높아지는 걸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가 잘 살고 있다는 믿음만큼 중요한 게 또 있을까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진짜 뭐랄까,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표정부터 달라요. 그래서 항상 당당하고, 그 일 맡겨주십시오.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약간 이런 자신감을 비치면서 살거든요. 이런 사람들 옆에서 보면 진짜 멋있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들을 해냈을 때 정말 멋있어 보이거든요. 근데 PDS 다이어리를 쓰면 내가 그런 사람이 된다는 그런 기분이 들어요. 그리고 저도 그런 느낌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나도 무슨 일이든 맡겨도 플랜듯이 다이어리에 계획 세우고 실행 적어가면서 차근차근 해내면은 다 해낼 수 있어. 나도 해낼 수 있어. 라는 믿음을 갖고 살고 있거든요. 이렇게 자기 효능감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 이것도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PDS 다이어리를 쓰면 좋은 점을 요약해서 정리해보면, 첫째, 효율적으로 하루를 보낼 수 있게 됩니다. 둘째, 자잘한 실수를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셋째, 삶의 여유가 생깁니다. 넷째, 자기 효능감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PDS 다이어리로 여러분도 기록이라는 습관을 한번 같이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PDS 다이어리를 출시하면서 다이어리만 파는 게 아닙니다.
단톡방도 운영을 하고요. 단톡방에서 특별 강연도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궁극적으로 완성하고 싶은 게 뭐냐면 PDS 다이어리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이어리를 이렇게 쓰고 있다라고 인증도 하고요. 다이어리를 써보니 이런 게 좋더라 하고 노하우도 공유도 하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쓰는 걸 보면서 나도 열심히 써야겠다 하고 동기부여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나눌 수 있는 커뮤니티를 형성하려고 하는데, 이런 커뮤니티 형성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이 영상의 댓글부터 시작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PDS 다이어리의 장점은 무엇인지 한번 댓글로 공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2022년에 사용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장점을 댓글로 공유를 해주시면은 진짜 댓글 보시면 압니다. 정말 각양각색의 장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다이어리를 작성해 보시고 나만의 장점이 무엇인지 다른 사람과 공유를 해주시면은 그걸 보면서 난 저게 필요했는데 다이어리를 그런 방법으로 써야겠다라는 노하우가 공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두 함께 PDS 다이어리 2023년으로 성장하는 한 해를 함께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